제가 질문이 민찬이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 질문 시작해 보세요. 시작. 735 735 737 737 739 739 어디 갔어? 745 735 아니요 743이에요. 글씨 747 749 750 749759 에? 아니 749 750 759 자, 그 두 개를 하면은 세 자리로 끊어서 하세요. 끝났어요? 아니요, 더 있어요. 맞네. 네, 안 나온다. 됐다. 760 760 끝. 네. 네. 좋아요. 해봅시다. 자, 우리 연립방정식 수치로 나갔었죠? 연립방정식 어때? 할만해요? 아니요. 안 할만해. 그래서 우리 풀이는 연립을 그냥 계속 한다고 보시면 돼요. 해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해를 그 방정식에 대입하시면 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가 주어져 있지 않고요. 그냥 관련해서 연립방정식만 딱 주어져 있어. 그러면 그것들의 해가 전부 같대. 그러면 전부 그냥 연립을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서 연립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그것대로 천천히 봐가면 되겠죠. 자, 그럼 735부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이 해가 1과 1이에요. x가 1이고요. y가 2야.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가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을 다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쵸. 대입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어요. 해봤죠? 그럼 해볼까요? 해보면 x에다 1 대입하면 a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b는 4라는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입을 하면 7이 되고요. y에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이렇게 바뀌어요. 맞을까요? 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 식이 두 개가 됐고요. 문자도 두 개야. 그럼 이럴 때는 또 연립방정식을 한 번 더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네. 문자 두 개고 식이 두 개야. 그럼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단 말이야. 네. 됐어요? 근데 우리 아래에 있는 게 어차피 얘는 a에 대한 1차 식이기 때문에 네. 아래에 있는 걸 먼저 푸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7 넘어가면 마이너스 4로 바뀌어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a는 2 되나요? 예. 그러면 이제 빗값 찾아야 되니까 a 자리에다가 2를 넣으면 되겠죠? 맞아요? 2를 넣으면 2 빼기 b는 4가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b는 2가 넘어가서 플러스 2가 되죠. b가 뭐예요? b는 마이너스 2요. 저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a는 2고요. b가 마이너스이니까 a, b의 값이 몇이다? 몇이다? 와, 4? 마사. 아니,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자, 아니야. 확인해보세요. 네. 선생님들 믿지 못하는 사람. 7, 3, 2. 선생님, 마이너스 2예요. 예? 쓰나 뭐예요? 예? 그럴 리가. x에 1넣으면 쌤. 예, 맞고요. 뭐죠? 아니, 왜 y가 2라고 써져 있는데, 왜 저 마이너스 by에다 그 2를 대입하지 않고 풀었습니까? 이 여기다 대입했네. 잠깐만요. 아니, 쌤, 잠깐. 마이너스 4 y 2a 마이너스 2b는 4 그렇죠. 그니까, 쌤! 여기 MJ 다시 보시면 예. 자, 그러면 A는 똑같이 얘가 2가 나오겠죠. 이걸 되면 자, 어이가 마이너스 B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1 되겠죠. 야, 말 좀 이쁘게.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진짜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대놓고 y는 2라 써져 있는데 야, 그럴 수도 있지. 하다 보면. 네 그럴 수 있는 거 너도 문제 풀면서 실수 많이 해야 돼. 별로 안 해요. 쌤 아니 나네. 그 나대는 게 아니라 자, 최선치 다시 읽어봐. 한번 알겠어, 빨리. 자, 일방정식이 위에 있죠. 근데 처음 거 위를 보니까 얘는 뭐가 나와 있어? 비례식이 나와 있죠. 비례식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풀더라? 비례식 어떻게 풀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였죠. 기억나세요? 비례식은 초등학교 때 배우고 나중에 다시 안 알려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워할 수 있어. 나올 때마다 계산을 잘 해준대요. 자, 그래서 내항이라는 건 y랑 2a 등호에 붙어있는 걸 내항이라고 부르죠. 예.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두 개를 외항이라고 불러. 이 그러면 내항의 곱은 2ay가 되겠죠. 예. 그러면 외항의 곱은 얘랑 얘를 둘이 곱한 거야. 그러면 b의 x 더하기 y 플러스 5로 식을 바꿔서 써줄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2ay는 bx 플러스 by 더하기 5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맞나요? 쌤 왜 B를 저 분배를 했는데 왜 5가 그냥 상수예요? 그렇죠. 이게 안 나오죠. 아 자, 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뭐 두고요. 네. 예식이랑 봤을 때 이렇게 연결해 놓을까요? ax 더하기 by는 1인데 얘 두 개가 마이너스 4와 3이래. 그럼 얘 두 개를 어떻게 해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 넣고요. y자리에다가 3을 넣어버리면 되겠죠. 예. 두 개씩 한번 써봅시다. 자, x에다가 y에다가 3 넣으니까 이제 6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4b가 되고 플러스 3b 더하기 5b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도 아래 거를 대입해볼게요.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a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b 되나요? 3b는 1. 이게 지저분하네. 지저분해도 어쩔 수 없죠. 그게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A는 여기 혼자 있고요. B가 오른쪽에 딱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6A는 다 계산하면 4B 되나요? 4B. 그렇죠. 예. 양면에 2로 나눠버려요. 복잡하네. 누가 만들었나, 이 문제? 그러면 3A는 2B.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바꾸자. 시끄러워, 조용히. 자, 양면에 그러면 3으로 나눠버린다. 그럼 우리 A는 3분의 2B 이렇게 바꿔서 대입법을 이용해서 풀어볼까? 혼자 하기. 아니요. 3분의 2B 대입해서 풀어주면 얘가 되겠죠. 아니, 복잡하다, 그죠? 양면에 3을 곱해요. 자, 3을 곱해서 가져오면 마이너스 8B가 되고요. 얘는 플러스 9B가 되고요. 얘는 3이 되버려요. B가 딱 나오네. B가 3이네. 적절한데? 그렇죠. 그럼 B에다가 3을 대입하면 A 값은 뭐가 나오게요? 2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B 빼기 A를 했을 때 B 빼기 A의 값은 3 빼기 2가 돼서 답은 1이 되겠네요. 이게 복잡하네? 이게 복잡하네요. 예. 그렇군요. 이상한 소리 하시면 되지 마. 실수하는 거 봅시다. 아니 그렇군요가 왜요? 비꼬는 단어죠, 비꼬는. 저는 이제 일본어로 할게요. 네? 잘 일본어로 하세요. 소데스 할게요. 오늘 목요일이라서 이제 컨디션이 참 안 좋은데. 비가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 비가 와서 운동장에서 친구들이랑 축구를 붙였어요. 비 오는데 축구를 왜 못해? 비 올 때 원래 축구를 하는 거지. 왜죠? 낭만 몰라, 낭만. 네 몰라요. 모르겠는데.
여기 와도 천둥 번개 맞으면 그럼 지금의 존재하는 쌤은 뭐지? 천둥 번개 맞고 살아남은 게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혹시 그 있었는데 진짜 이름 있었는데 연날리가 번개가 있었는데 힘들다가 죽었다고요? 아니 그 번개 치는 날씨에 연날렸다가 번개가 된 사람 있어. 그래서 피레침 만들었잖아 그 사람이. 프랭클린인가? 수상일까요? 알겠어요. 자 볼게요. 중요하잖아요. 자 상문지는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4와 3이래요. 이때 A, B값 구하래.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면 일단 모르겠으니까 대입을 해버려. 어떻게 한다고요? 대입을 해버려. 자 해봅시다.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분의 3이 되겠죠. 이게 A분의 1 이렇게 볼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는 B분의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얘는 A분의 3이 되겠죠. A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A, B분의 11. 이거 좀 어렵다. 야, 이거 고등학교 연립부등식 때 주면 어떡하니? 연립부등식이 좀 어려워요. A, B를 줘버렸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를 이제 써야 되는데, 분모 분자에 A, B가 들어있으니까 양면에 뭘 곱하는 게 좋겠어요? 양면에 뭘 곱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A, B를 곱해요. 그렇죠. A, B를 곱해서 두 식을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A, B를 곱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4B로 바뀌나요? 예.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3A로 바뀌죠. 그 다음에는 B로 바뀌어요. 자, AB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4A가 되고 얘는 3B가 돼버리고요. 얘는 마이너스 11. 이 되겠네요. 좋아요. 예. 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좀 보시면 얘를 좀 정리 좀 해보면 자, B를 넘기면 3A는 4B라는 식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대입법 그냥 써볼까요? 그러면 A는 3분의 4B로 바꿔버릴 수 있죠. 네? 왜요? 왜 저 그 마이너스 4B를 넘겨서 그렇죠, 그렇죠. 5B가 되겠죠, 5B. 그니까요. B가 와서 그래, B가 와서. 아 진짜 그러니까 3분의 5B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네. 그러면 이 식을 A에 관한 B의 식을 여기다가 또 대입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3분의 5B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11. 얘도 식이 지저분하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럼 양면에 3을 곱해요. 그럼 마이너스 20B가 돼버리고요. 얘는 9B가 되고요. 마이너스 33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11B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이니까 양면에 마이너스 11로 나눠주면 B가 3입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이 풀기 좀 귀찮긴 하더라도 우리가 문자를 하나만 먼저 찾으면 나머지 문자까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B가 3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3을 쏙 넣어주면 A 값은 뭐가 돼요? 플러스 5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8이 답이 되는 거겠죠. 훌륭해요. 네. 왜 훌륭하다는 걸까? 열심히 했어. 참 신기하네. 열심히 했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훌륭하다. 7, 4, 3. 7, 4, 3. 3문제. 자, 744. 자, 방정식의 해가 1차 방정식 이놈을 만족시킨대요. 그럼 위에 있는 방정식을 풀어서 x, y에다 대입을 하면 a 값도 찾을 수 있겠죠. 예. 왜? 예. 그렇죠. 아. 자, 근데 우리가 이 3개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3개짜리.
세 개짜리가 있는 걸 뭐라고 했더라? 예, 무슨 방정식? 부정? 아니야. 세 개짜리 나란히 있는 거.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줬어요. 연립방정식. 그렇죠. 연립방정식이죠. 아, 그래서 어디 써있냐면, 자, 왼쪽 108페이지 가시면 7-4번 개념에 있어요. 그래서 A는 B는 C꼴의 방정식의 풀이 이거 자꾸 까먹는단 말이야. 그쵸.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보여.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얘로 방정식, 연립방정식을 새로 만들어요. 아, 이거 표현했더니 자꾸 마라탕 냄새 나네. 네, 마라톤. 쌀국수 냄새 나거든요. 아죠. 여기 1층 옆에서. 그렇죠. 어우, 배고파. 자, 그래서 얘를 두 개 원래 쪼개는 거죠. 한번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쪼개서 일단 나타내 보는 거예요. 그럼 3x 더하기 y는 7x 플러스 a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미지수 a자 없는 거 두 개로 만들어 보면 3x 더하기 y랑 2x 플러스 u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요. 자, 여기서 아직 더 남았어? 네. 한씩 넣었어요. 배고프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 두 개의 해와 이 새로운 방정식도 해가 어때요? 해가 전부 똑같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얘 두 개를 원래 연립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 말고 얘랑 우리 미지수 없는 A 두 개를 선택해서 얘 두 개를 연립시켜도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그럼 그 해를 구해서 이 해를 이놈한테 대입하면 그때 A값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네. 방정식 3개 있어. 그럼 만만한 거 2개 가져와서 그냥 연립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연립을 할 건데 얘는 Y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Y 자리에다가 대입해서 대입법을 사용해서 풀면 훨씬 더 쉽겠죠. You know what? But what? 뭐요? 3x 플러스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잘못 적어봤어요. 자, 그럼 양면에 2를 곱해버릴까요? 그럼 분모가 다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6x가 되고요. 얘는 3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 되고요. 4x 더하기 1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넘어가면 5x가 되겠고요. 얘는 15가 돼서 x 값은 3 나올까요? 기다리라고. 예. 예. 반말인데. 기다리라고 주세요. 반말하면 안 아니, 돼요. 가로치고 요. 사실 기둘기라고 하세요. 기둘기. 선생님 비둘기래. 기둘기. 비둘기를. 기둘기라고. 비둘기가 아니고 기둘기. 기둘기! 아 예. 기둘기. 아니 진짜. 아니 뭐 비둘기라고 하고 싶은데요. 안 돼. 기둘기는 세고, 기둘기는 기다리는 뜻이야. 예. 자, 그래요. 그럼 x값이 나왔으니까 아무거나 선택해서 x자리에다가 3을 넣어주면 y값도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만만한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x에다가 3을 쏙 대입하면 2분의 9에서 3 빼면 2분의 6이니까 3이 나오겠죠? 와. 맞죠? 그래서 x는 3이고 y도 3이야. 그럼 이 식을 어디다 대입할까? 어디든 간에 대입을 해요. 어디다 대입해요? 얘를 a를 찾아야 되니까 이 식이 아니라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A 있는 시. 그렇죠. A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야 된다. 대입을 해보면 얘는 9 더하기 4는 21 플러스 3의 1로 묶이죠. 그러면 4대 2만 남기고 넘어가면 얘는 12니까 마이너스 2 되나요?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 그렇구나. 그렇죠. 연립방정식 좀 귀찮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 1번. 자, 그 다음에 747, 747. 29일 남았습니다.
시간이에요. 네? 오늘 계속 비워요. 내일 비워요? 오전까지. 그래요? 요즘 출근해요. 이게 이제 김치전을 먹어야겠죠. 김치전 어디서 먹니? 아니, 집에서 해먹는 거 없어져. 막걸리 내서 저는 김치전에다가 새우 넣어서. 새우? 처음 들어본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는 오징어 넣어서. 새우 너무 맛있나? 그나마 맛있어. 새우 넣어서 해볼까? 김치 부친 게 하다가 망해가지고 다시 안 해먹어요. 사먹는 게 낫지. 아니, 그게 너무 묽게 나와요, 반죽. 맞아, 어렵더라고요. 자, 747 가봅시다. 자, 747.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y의 값이 x의 값보다 이만큼 작대요. 그러면 우리 두 수의 관계를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y는 x 빼기 2라고 놓을 수 있을까요? 네. 네. x는 y 플러스 2로 해도 되나요? x는 y 플러스 2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식이 하나 또 탄생했어. 예. 그러면 얘네 식의 얘네 식의 해가 전부 어떻다는 뜻이죠? 같다. 똑같은 얘기야. 그죠? 그럼 우리 A가 있는 방정식을 일단 내비두고요. 얘랑 얘 두 개를 이용해서 연립해서 해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겠죠? 그쵸?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양변에 뭐 곱해요? 10. 그렇죠. 10을 곱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할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x 더하기 7x 빼기 2는 22. 얘는 7x가 돼서 얘는 9x로 바뀌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14가 되는데 그거 이항하면 플러스 14가 되니까 36가 되겠네요. 발음이 좀 그러네요. 그렇죠? 자, 그럼 x는 9로 나눠주면 4이 되고요. 그때 y 값은 뭐가 될까요? 여기가 되면 될까? 잘하면. 여기가 되면 2가 되겠네요. 그럼 해가 4,2니까 얘를 어디다 대입해요? 두 번째 식 A가 있는 식에다가 쏙쏙 대입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3분의 4가 되고요. 빼기 2가 들어가면 약분이 돼서 마이너스 5만 남네요. 네. 질문이 있습니다. 뭐야? 왜 화살표를 굳이 두 개를 그리세요? 이쪽을 갔다가 와야죠. 아니 그냥 식을 옮겨서 헷갈리죠? 하면 되잖아요. 좀 더 입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끔 이 노력을 하는 거야. 얘는 3분의 15니까 마이너스 3분의 물만 있어요. 물도 있어요. 물도 있어요. 물 드시고 오세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1이 답이 되네요. 성공했죠, 성공. 이야, 이것 하네요. 749 여기다 있다. 자, 천둥 치는 거야? 네? 아니죠. 네? 모두는 컴컴. 의자 위에 저기 아닌가요? 뭔가 그런 2층에서 의자. 천둥 치는 저번 주에 번개 친다를 한번 있잖아요. 그때 제가 헬기 뜨는 줄 알고 그냥 있었다가 제 엄마가 번개 쳤다고 하니까 바로 침대 속으로 들어가. 애견남이 뭐지? 애견남이야? 그렇군요. 아니 롯데월드가 테토남이겠다가 다시 그러면 애견남인데 롯데월드는 왜 테토남이? 저 롯데월드에 있는 거를 다 타봐가지고. 너 이거 잘 타? 네? 잘 타? 네. 그 바이킹 빼고 잘 타요. 그렇지. 아니 바이킹 실수로 맨 끝에 탔다가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요. 맨 끝에 타면 진짜 무서워. 강심적인 것도 했었어요. 자, 749 가볼게요. 자, 다음 내 1차 방정식이 한 쌍의 공통의 해를 가진대요. 자, 그러면 4개 다 해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겠죠. 그때 A 빼기 B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4개가 있으니까 몇 개 선택하면 돼요. 두 개들이 한 개 선택해서 아니 미지수가 없는 이놈이랑 미지수가 없는 얘 두 개를 연립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x, y 구할 수 있겠죠? 그러겠죠. 그걸 구해서 얘네한테 다 때려 박으면 a, b값 다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왜 때려 때려 박아야지. 진짜 망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의 식은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아래 식에다 2배 하면 x 개수가 똑같아져요. 그럼 4x 빼기 10y는 38 될까요? 잠깐만. 와! 돼요! 기다려주세요.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어떻게 빼면 4x 날라가죠. y는 3 맞죠? 그러면 얘가 9y로 바뀌죠. 예. 이게 마이너스 27이니까 y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러면 y가 마이너스 3을 아무 데나 대입해. 여기 대입할까요? 예. 3이 되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니까 x값 뭐 나와요?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놈이 해국 다무첨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럼 이놈을 이제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우리 a만 있는 식 여기다가 먼저 대입을 해서 가져올까요? 그러면 얘는 10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a는 2a로 바뀌고요. 넘어가면 5a가 10이 되니까 a 값은 2로 바뀔까요? 네. 됐죠? 그럼 a 값도 찾았고요. 그럼 이번에는 어디다 넣냐면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또 해주면 되겠죠. 그럼 a한테는 2를 넣고요. x한테는 2를 넣어야 되고요. b는 몰라요. 그 다음 y한테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b 값을 찾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3b는 플러스 4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9가 되고요. b는 3이 되겠네요. 오, 복잡하네요.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 빼기 b를 구하래요. 그럼 a 빼기 b의 값은 a가 몇이죠? a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죠? 그리고 빼기 b는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5가 답이 되겠네요. 어렵네요. 선생님 b가 3인데 마이너스 3이라고 쓰세요. MJ. b가 와서 그냥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네요. 그냥 오징어에서 배웠구나. 위치 레이닝. 힘들다. 됐어요? 네. 자, 50번 봅시다. 계산 문제를 보네요. 계산? 계산. 그 욕하는 거 같지? 기분이가 나쁘네. 여기 가요? 그럴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쿵쿵 대? 졸려가지고 잠을 깨는 거. 볼게요. 네. 750번. 자, 연립방정식이 두 개가 나타나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두 개 해가 또 어떻대? 같대요. 그래요. 그럼 이 방금 문제는 어떤 문제야? 똑같은 문제죠. 맞아요? 어차피 얘네를 만족시키는 x, y가 모두 공통으로 있다는 소리니까 네. 어느 걸 선택해서 두 개를 연립을 해도 걔는 해가 항상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죠? 무수히 많은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선택해요? 이놈이랑 이놈. 미지수가 x, y만 있는 거 두 개 선택해서 연립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정리를 해보면 양변에 6을 곱하면 2x 빼기 3y는 13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안에 거는 우리가 내항해공, 외항해공 또 나오죠? 정확히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외항해공 먼저 하면 정리 3x-9가 되고요. 내항해 곱하면 4y 플러스 10이 돼버려요. 그러면 y를 이항시키면 3x 빼기 4y는 또 넘어가면 19의 두 개를 연립방정식도 나오죠. 됐을까? 잠깐만요. 됐죠? 아니 왜 안 지워져? 됐어요? 안 됐어요. 만 됐어.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간법을 좀 이용하기 위해서 y를 소구합시다. 그럼 위에 거에는 몇 배? 4배를 하면 되겠죠. 그럼 8x-12 y는 4, 3, 12, 4, 2는 4, 52가 되겠고요. 얘는 양변에 몇 배? 3배를 하면 설날이 아니고 마이너스 12y가 되겠죠. 그럼 3, 9, 27, 3, 1은 3, 57이 돼버려요. 자,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식을 빼버릴게요. 그럼 얘는 x가 남고 얘는 5가 되겠네요. 와. 와우. 디피커트, not 디피커트. 자, 5를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10이 되고요.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고 y 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얘가 한 수상의 해가 당첨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얘를 어디다 대입해요? 나머지 주식 이놈이랑 이놈에다 대입하면 A, B 값이 바로바로 딱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1에 5A 플러스 9가 되고요. 그러면 A가 5A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또 대입을 해보면 얘도 10 마이너스 3은 B가 되니까 B의 값은 7이 되겠네요. 7번. 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를 구하는 게 목적이어서 얘는 답은 뭐가 되겠죠? 맞나요? 되게 맞네요. 5번. 라스트. 760번. 17분 남았어. 7분. 6시 10분에 쉬는 시간이 되는 게 맞죠? 맞아요. 17분 남았어. 아니, 문제가 너무 누구같이 더러워요. 예. 누가 누군 거죠? 그 부모가 제 친구 중에 있어요. 제가 그 쌤 말고. 위험하네요. 아니, 그 주원이가 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누구가.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누군가에 비하는 건 안 좋은 거. 자, 750번, 60번. 네. 자, 연립방정식 예해가 무수히 많대요. 어때? A 더하기 B 구간에. 자, 우리 무수히 많으려면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와 y의 개수분의 y 개수가 어때야 돼? 일단 같아야 돼요. 그리고 상수함분의 상수까지 어때야 돼? 아예 같다. 같아야지 무수히 많은 거고요. 다르면 해가 없는 걸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x 개수 분의 x 개수는 y 개수 5a 더하기 7 분의 n 마이너스 분배해볼까요? b 빼기 2로 이렇게 써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8분의 4보다 4랑 같다. 이런 느낌. You know what I'm saying. 오늘 왼발이 됐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놈이 2분의 1이랑 같아야 되고요. 얘도 2분의 1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연립을 하겠다. 그래서 두 개를 일단 식을 써봅시다. 그러면 2a 빼기 2를 b 더하기 3이 2분의 1이랑 같아야 돼. 자, 그럼 얘는 그냥 크로스로 곱하면 되겠죠? 분수가 딱 한 토막으로 나와 있으면요. 크로스로 곱해서 얘는 4a 빼기 2는 b 더하기 3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즉 정리를 위해서 4a 빼기 b는 5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글씨가 안 써지죠. 그거 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그 학교 우리 피. 저기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식도 5a 더하기 7. 5a 더하기 7 분의 b 빼기 2도 얘도 2분의 1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런 게 됐죠. 그럼 얘도 크로스를 곱하면 2b 빼기 4는 5a 플러스 7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변으로 다 넘기면 얘는 5a 빼기 2b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11. 야, 그래서 이놈이랑 이놈을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 네. 네, 그럼 연립 방정식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 위에 거를 2배에서 가져오면 B를 소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A, 그럼 8A로 가야 되겠죠. 8A 빼기 2B는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가져오면 5A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11. 자, 그러면 아래 거, 위에 거에서 아래 거 이렇게 빼버릴게요. 그러면 얘는 3A가 되겠고요. 얘는 21이 돼서 A 값은 7이 되고요. 맞아요? 네. 그럼 7을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해볼까? 되게 간단한 여기다 대입하면 7, 4, 28. 그럼 마이너스 B는 28 넘어가면 마이너스 23이잖아요. 그럼 B는 23이 답이 되겠죠. 그럼 우리 A 더하기 B를 구하는 문제니까 A 더하기 B는 30. 30이 되겠죠. 좀 조심. 화이트, 가만. 야, 그럼 고장났어? 아니, 고장나진 않았어요. 이게 늘어났어요. 테이프가. 요. 아니, 왜 지 경로를 안 따라가냐고. 싸우지 마세요. 누가 만들었어요? 어쨌든 고쳐졌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뭘까요? 없어요. 방정식의 활용을 나가야 되겠죠. 뭘 말한다고요? 활용. 수용 말고요, 활용이요. 아니, 아까 부등식의 활용이라죠. 부등식의 아니, 연립방정식이요.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고.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여기에도 버섯씨랑 소금물이 나오고. 자, 계획문 펴보시고요. 그리고 개념 원리도 펴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활용. 그래서 활용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몇 번째 배웠게? 세 번째. 세 번째 배우는 차례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안 적으면 안 돼요. 안 적으면 간단하게 적을게요, 대신. 그러면 버섯씨만 적어주세요. 버속시, 이속시 이런 거. 아, 소금물, 버속시, 이속시. 선생님, 근데 소금물은 그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원가, 정가는 한 번씩 버속시. 근데 소금물은 네. 2차 방정식에 활용해서 선생님 기억은 나는 기계가 만들고 싶어. 온도를 기억하시네요. 아직 기억나요. 베리베리 아주 복잡해요. 자, 어떻게 기억하죠? 선생님 기계를 만드는데 농도값을 입력하면 소금이 나오는 거야. 야, 글씨 잘 쓴다, 그죠? 미안해요. 저 히읗이 약간 법자처럼 보이는 거 빼고는 법법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 빼면은 아는데 이지수 정확히만 쓰면 안 돼요. 아, 근데. 그 이하 내용은 그 1부터 똑같습니다. 얘가 두 글자. 선생님 저 콤마 쓴 거죠? 네, 읽었어. 저 콤마 같지가 않아가지고 x 곱하기 y는 거죠.
해를 구한다.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한다. 선생님 저 뜻에 그 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안 보이는. 야, 문맥상 딱 알잖아. 아니 아니 너무 이상하게 들만이 많네요. 그 평행선의 법칙에 의하여 일치한 것처럼 보여요. 네. 좀 찾아갑시다. 수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x-x 플러스 1. 쌤, 이거 좀 이걸 영어 단어로 쓰면 안 돼요? 버섯치지 거기서. 근데요. 그냥 그 D는 성명이 뭐였더라? T, 성명 곱하기 T로 하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그냥 해. 아, 그게 더 편한데. 아니, 빨리 하고 갈 거야. 그 다른 거 했다. 지금 저 능고 능지가 쓰는 게 뭐라고 쓰겠어? 능률. 능률. 아, 멈추지. 아니요, 쌤. 소금물을 안 섞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한 번 더 그냥 외운다고 했어. 쌤, 저 일효시 쓰다 쌤. 썼어요. 끝났어. 아, 앞쪽에 끝난 거예요? 할 게 없어. 이렇게 많아. 이익만 적을까 그러면? 그냥 저거 어미과 전과 하니까 이제 쌤이 저저번인가 두 점프를 갖다가 그렇죠. 팔았는데 쌤이 가서 할인을 줬다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것만 다시 적을게요. 네. 끝. 속시가 있네, 속시. 쌤 글씨도 쌤 글씨에 쌤이 뭔가 정도는 나쁘지 않죠. 나이스. 아니요 이익 적고 있어요. 이. 네. 오 쩐다.
오 쩐다. 그렇죠. 저쪽 위에 강의실에 이거를 수업해요. 세배운 거예요? 아니 요새 산 거야. 아 쌤이 산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8단원 연립방정식의 활용인데 방정식 활용 쌤 네. 저기에서 문법적 오류가 있어요. 저 처리 안 했어요. 네 물음표예요 쌤. 그러니까 느낌표로 쓰셔야죠. 빨리 할까? 이런 느낌이죠. 자 일단 할게요. 자 활용이 드디어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나중에 중3상 때 2차 방정식 활용 또는 2차 함수의 활용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거속시가 잘 나오진 않아요. 잠깐 우리가 왜 수업하면 이게 듣기 힘들어. 1차 함수의 활용도 나오잖아요. 1차 함수도 나오고 네. 근데 조금 달라. 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활용 문제는 우리가 3번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는 1차 부등식의 활용이고요. 세 번째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얘네가 3개로 세트를 묶은다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의 활용 같은 경우는 함수마다 좀 특이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 그때그때 그냥 확인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맨날 반복되는 게 있죠. 그래서 활용 문제에서 숫자로 노름하는 거 있죠. 숫자로 가지고 장난치는 거.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거속시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속시도 나오고 수분물 관련해서 나오고 원가적가에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학생수 문제도 있죠. 지금 쓰진 않았는데 학생수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무슨 금속의 농도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열량 문제, 열량 계산, 열량 문제 알아요? 음식의 열량 계산하는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과학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요.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활용 문제 풀이 순서를 먼저 보시면요.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것을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미지수 몇 개? 1차는 한 개. 1차 부등식의 활용에서 미지수 몇 개로 나요? 한 개. 무조건 한 개로 놓으라고 했어요. 두 개로 놓을 수 있는 상황이어도 무조건 한 개로 놓으셔야 돼요. 자, 근데 반대로요. 1차 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는요. 반드시 뭐라고 해요? 미지수가 몇 개? 반드시 두 개를 놔야 돼요. 반드시 두 개. 그래서 미지를 두 개로 놔야지 연립방정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미지수를 한 개로 놓고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근데 그래도 무조건 두 개로 억지로 놓고 연립방정식을 만드셔야 돼요. y는 x 플러스 2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억지로 내야 돼요. 뭐 두 개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게 차이점이고요. 나머지는 그냥 연립방정식 문제 뜻에 맞게 세우고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확인은 우리 언제나 중요한 거였어요. 자, 빨리 할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유형에서는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일속시는요, 처음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1의 양 자체는 속력, 일하는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1의 0이 아닌 근처로 나와요. 네. 이건 문제 풀면서 같이 해보기로 하고요. 소금물은 농도 공식,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고요. 소금은 소금물에다가 100분의 농도를 확 곱하면 돼요. 그 다음에 원가족가니까는 그때그때 다른데 제일 중요한 식은 이익 구하는 식이죠. 그래서 할인가에서 원가를 빼면 되겠다. 자,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선생님 유형 하나 더 있잖아요. 물의 흐름 있잖아요. 우리는 그 거속식으로 들어가요. 아 고속식으로 들어가요. 시험. 네.
뭐 하는 할까요? 득템.
저 분필이 잘 안 지워져서 쌤이 새로 사신 분필이 잘 안 지워지거든요. 저 어떻게 지웠어? 저기 있던 그 물 약간 남아있는 지우개 지금 물로 지워야 돼요. 물로 흥건하게 해서 저물 분필 아니에요? 물로 지워야 돼요. 앨범필. 아주 잘 지웠어요. 물로 이렇게 축 쳐가지고 유리 세정제 같은 거 그거 다 쓴 다음에 물 채워서 뿌려서 먹는 거. 유리 세정제까지. 어쨌든 그 물을 뿌려서 해야지. 우리 활용 문제 어려워하니까 네. 저기 뭐냐 네. 개념 원리 예. 얘를 좀 같이 합시다. 예. 원리 개념 원리 하고 이따가 이제 개변고 외울 시간 있죠? 그때 좀 같이 외우고 오늘 주말 테스트 잘 보길 바려. 네. 자 먼저 190페이지 좀 해볼까요? 개념 원리 190페이지 해보면 이제 실제 책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숙제를 할 때 숙제하기 전에 개념을 좀 읽어보고 책도 좀 읽어보고 숙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별로 보통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텍스트로 돼 있는 이거 개념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0페이지의 1차 방정의 활용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적진 않은 것들도 있죠. 자연수에 대한 문제,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면 10x로 나타내야 되겠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하면 y로 해서 우리가 바꾼 수는 10y 더하기 x 이렇게 놓고요. 뭐 나이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미래, 현재로 왔다 갈 때 했는 게 있었죠. 그래서 걔는 표로 작성해서 푸는 문제고요. 자, 근데 득점 감점도 있고요. 증가감수. 자, 증가감수도 우리 많이 나왔었어요. 뭐였죠? 학생. 그래서 학생, 그렇죠. 학생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작년수를 무조건 XY로 놓는 거였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풀어보기로 하고요. 자, 1에 대한 문제 전체를 1로 놓는다. 그래서 우리 일속시라는 게 여기는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나중에 일속시, 예식을 이용해서 푸셔야지 모든 문제를 커버해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고요. 우리가 연습 문제, 연습 좀 해볼게요. 152페이지에 자, 위에 개념 문제 1번 있죠? 안에 풀이 좀 가려놓고 지금 풀어보세요. 심해다요? 노트에다 풀어보세요. 그 수업에서 한번 체크해놓고요. 네. 1번 문제 시작. 아, 쌤. 예. 저희 쌤 분필 넣는 컵 옆에 전자기판 있던데. 그 몰라요. 몇 번째로?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거 같고 먼지가 껴있어요. 딱 버리면 안 되나? 제가 가져가도 돼요. 주인이 없으면 그냥 제 엄마한테 여쭤볼게. 그거 가져가서 뭐 쓰레기야 이거. 아니 근데 그게 보니까 선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연결되는 게 없어갖고 어차피 버리는 것 같아요. 빨리 해보세요. 네. 이게 선이 여기가. 어떻게 세워야 할까? X, Y로 기호 만들어보세요. 두 개의 문자.
같이 해볼까요? 자, 볼게요.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요. 근데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이고요. 각 자리 숫자 합의 4배랑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세워볼까요? 그러면 맨 처음에 두 자연수를 우리가 x, y 이렇게 나볼까요? 그래서 x를 10의 자리, y를 1의 자리 숫자라고 생각해보고 짜보는 거야. 예. 자, 그럼 이 자연수의 크기는 어떻게 넣어야 돼요? 10x 더하기 y로 내야지 이 자연수의 처음 크기가 되는 거죠. 네. 이놈은 각 자리 숫자를 더한 거는 뭐야? x 더하기 y가 그냥 각 자리 숫자를 더한 거죠. 네. 그럼 거기에 합에 몇 배 해야 돼요? 네. 네. 4배를 했을 때 같다 라고 놓아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네. 정리는 조금 이따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대요. 자, 그럼 처음 수는 몇이었냐면 10x 더하기 y가 처음 수였어요. 예. 맞죠? 거기다가 27만큼을 더하면 바꾼 수는 뭐라고 써야냐? 10y 더하기 x라고 놓는 게 처음 수의 1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바꾼 수의 크기가 되는 거겠죠. 아, 그렇구나.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어떻게 하면요? 문자가 두 개고요. 관련된 식이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렇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는 4x 더하기 4y가 돼서 4x 이항하면 6x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4y는 넘어가서 빼주면 3y로 바뀌어요. 그 양변에 뭘로 3으로 나눠주면 2x는 y다. 하나의 식이 완성이 됐고요. 네. 자, 근데 두 번째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면요. x는 다 좌변으로 넘어가면 얘는 9x가 되겠고요. y도 이항시켜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9 y가 되고 27 버려 마이너스 27이 되겠네요. 선생님, 버리라고요, 이게? 오른쪽으로 버려. 아. 자, 양면에 9로 나눠주면 x 빼기 y는 몇인가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아. 그래서 이 식이랑 이 두 식을 연립 방정식을 하면 되는데 대입법 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입하면 x 빼기 2x는 마이너스 3이라서 마이너스 x가 3 마이너스 3이니까 x 값은 3이 되겠죠. 맞죠? 그럼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y 값은 6이 돼버리겠네요. 그렇죠? 그럼 처음 수는 뭐였다? 36가 되겠죠. 발음이 36. 네. 이거 정통 발음이죠. 몇 신통 발음이죠? 콩글리시. 자, 2번 물어보세요. 잘 정리해 보시고요. 정리되어 있죠? 왜 풀이 이렇게 더럽게 나왔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연립을 안 시켜요. 연립방정식 원래 좀 살짝 들어와요. 그 아이처럼 더럽다. 네. SM 말고. 이게 조인성이라고. 조용히 해. 제발. 빨리 풀어봐. 네. 풀려요. 기간이에요. 들기들기. 제 비슬기를 좋아하세요. 기들기 아니고 기줄기요.
뭐지? 같이 해볼까요? 예. 같이 해볼게요. 자, 우리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를 몇 개? 두 개. 두 개로 가야 되죠. 그럼 아버지의 나이를 몇이라고 놓을까요? X. 현재 나이를 X라고 놓읍시다. 현재.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들의 나이는 몇이라고 놔야 돼요? Y 이렇게 놔볼까요? 네. 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차가 26살이니까 아버지의 나이에서 아들의 나이를 빼면 26이라는 1차 방정식이 하나 나오죠.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이 문제는요. 현재로 갔다 미래로 갔다 과거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 도라에몽 가네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 무조건 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표가 되게 어렵지 않아요. 자, 똑같이 따라해보세요. 자, 그래서 얘는 현재, 그 다음에 미래. 자, 과거가 있으면 또 과거를 또 써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거 세로로 씁시다. 세로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현재가 있고요. 자, 과거는 없으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래가 있어요, 미래. 그러니까 10년 후죠, 10년. 네. 이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현재 아버지는 X라고 놓기로 했고 아들은 Y라고 놓기로 했어요. 예. 자, 그러면 10년 후니까 여기 미래는 아버지가 몇 살이 돼요? X 플러스 10이 되고요. 얘도 몇 살이 돼요? Y 플러스 10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 다시 해봐요. 자, 10년 후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3배보다 2살이 적대요. 그럼 아들의 3배 하면 몇이야? 3y 플러스 10이 되고요. 여기서 이만큼 작은 게 아버지의 미래의 나이가 되는 거죠. 와. 맞아요. 이렇게 따라가죠. 그죠? 10년 후는 아버지랑 아들 전부 10배, 아니 10을 더한 다음에 주어진 식을 써주면 돼요. 그럼 식이 몇 개? 하나, 두 개가 되고요. 이 지수는 몇 개? 아예 두 개. 두 개죠. 그래서 얘는 연립 밀착 부등식, 방정식. 정리해보면요. 마이너스 플러스 30이니까 28 되고요. x 더하기 10이 되세요. 우변을 넘겨주면 x 빼기 3y는 18이 되거든요. 그럼 얘를 여기다 가져올까요? 가져오면 얘는 x 빼기 3y는 18이니까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버릴까요? 뭐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도 돼요. 네, 이렇게 빼버립시다. 그럼 x 없어지고요. 얘는 몇 y? 플러스 2y 되겠지. 그 다음에 18 빼면 얘는 8이 되겠네요. y는 4가 되겠죠. 예. 현재 아들이 y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만한 거에다 대입할까요? 여기다 y는 4 대입하면 x는 몇? 30 이게 되겠죠. 자, 아버지 현재 나이가 30살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아들의 나이는 4살 가능해요? 아니면 확인. 가능해요. 그래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나이는 30살과 4살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확인의 과정을 꼭 거치셔야 돼요. 예. 좋아요. 자, 다음 3번. Let's start. 지금 도전하세요. 아, 진짜 고수인데. 지금 풀어보세요. 아, 눈에 먼지가 들어갔어. 빨리 해.
이 식을 두 개 넣어야 돼요. 청소년만 구하라고 해서 청소년을 X로 넣고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확인 3번 풀고 있었어. 에이, MJ. 확인 3번도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기본 3번 보세요. 안돼. 됐어요? 네. 다시 해볼게요. 자, 우리 1차, 열리기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미지수 반드시 두 개로 가야 돼요. 지금 미지수 원래 한 개로만 놓고도 풀 수 있죠. 맞아요? 그렇지만 절대 한 개로 놓으시면 안 돼요. 해봅시다. 자, 우리 청소년 수를 뭐 Y로 놓을까요? 그러면 어른 수는 뭐라고 놔야 돼요? X 명의로 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총 몇 장 팔렸어? 46니까 46장. 그러면 X랑 Y, 청소년 수와 어른의 수를 합치면 46명이 되어야 되겠죠? 시가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총 수입액이 81,5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어른은 X명이니까 우리가 2,000X를 하면 어른의 입장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은 1,500원이니까 거기다가 1,500 곱하기 Y를 해주면 총 입장료의 금액 2815150원이 되겠죠.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을 푸셔야 돼요. 반드시 식을 세울 줄 아셔야 돼요. 식 세웠어요? 네. 그렇죠. 식 세우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일단 양변에 00, 00, 00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5로 약분되죠. 5, 4, 20, 5, 3, 15, 5, 1은 5, 5, 6에 30, 5, 3, 15. 이게 정리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이 식을 몇 배? 3배 할까요? 근데 우리가 청소년 수만 구하면 되니까 어른을 없애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양변에 4배를 해서 가져와서 x를 소거해주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 4, 6에 24, 4, 4, 16, 184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래 식에서 위에 식을 이렇게 빼주면 될까요? 위에 식을 빼주면 x 없어지고 얘는 y만 남고요. 얘는 빼주면 21. 답이 나네요. 그래서 21명이 되겠죠. 청소년 수. 쉽죠? 네, 쉽죠. 자, 그래서 둘 다 구할 말이 없으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자만 남기도록 하시면 좀 편하겠죠? 네,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풀어보세요. 도형에 대한 문제.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벌써 다 있어요? 좋아요. 자, 해봅시다. 자, 세로의 길이는 뭐라고 놨어요? 세로의 길이는 x로 놓고요.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를 y로 놓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cm 더 긴 직사각형이에요. 네. 그러면 뭐에다 못 넣어야 돼요?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만큼 더 기니까 가로의 길이에다가 20을 더하면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첫 번째 식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레는 72래요.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는 몇이야? 가로 플러스 세로는요. 가로 더하기 세로가 1을 나눠야 36. 가로 더하기 세로는 이제 36라는 얘기를 돌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y가 36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연립 방정식을 때려주면 되겠죠. 됐어요? 어차피 넓이를 구하려면 x, y를 둘 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아무거나 풀면 되겠네요. 그럼 대입법 갈까요? x 대신에 쏙 넣어버려. y 플러스 20 더하기 y는 36가 되니까 2y는 16이 돼요. y는 3이 되고요. y 3을 여기다 대입하면 x는 몇이요? 23이 되겠네요. 와. 됐어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 넓이를 s라고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해주면 넓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69가 되겠네요. 69 제곱 cm를 223대요. 나는 꼬래 쌤, 자, 어때요? 난가요? 해갖고 20을 이항했는데 왜 이 y가 16이라는 거 3이 나오죠? 그 x도 틀렸어요, 쌤. 귀신한테 걸렸어요. MJ. 이야 깜짝 놀랐네. 깜짝. 아니, 쌤은 그러면 x는 28이 되겠죠? 그럼 얘도 계산 다시 해주시면 8 곱하기 28이니까 8, 8, 64, 8, 16, 224 제곱 세미미터가 되겠죠. 쌤이랑 제곱. 제곱 세미미터. 됐어요? 잘했어요. 다음 넘기. 쌤, 기백문 외우면 안 되나요? 이거 네 문제로 딱 하고요. 금방이요. 자, 5번. 자, 5번 그걸 빨리 쓸게요. 이것만 보세요. 빨리 합시다. 네. 쌤, 오늘 숙제는 얼마나 나왔나요? 개념원리 전부에다가 예? 세레이 전부 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저 내일 애들이랑 영화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랑 뭘 한대. 곰나들이가 곰나들이. 아니, 곰나들이랑 셋있어요. 이번에 방학 동아리 CSI 돼가지고 그럼 했네. OT로다가 프로젝트 헤일메이 보러고요. 자, 같이 바로 할게요. 네. 자, 맞힌 수를 문제 수를 구하려. 자, 근데 총 20문제고요. 맞히면 10점, 틀리면 마이너스 5점이 되네요. 자, 소위 점수가 140점이 되고요. 자, 그럼 맞힌 문제를 x개라고 볼까요? 예. 그럼 틀린 문제의 수를 y개라고 놔야 되겠죠. 됐어요? 자, 총 20문제니까 x 플러스 y는 몇? 맞은 문제, 틀린 문제를 모두 더하면 총 문제의 개수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10 하나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맞히면 10점을 얻는데 x번 맞췄으니까 10x가 되고요. 틀리면 5y, 마이너스 5y만큼 깎여요. 그럼 그 계산된 총점이 140이랑 붙어서 그게 무슨 방정식,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방정식. 자, 그럼 이 로로 외압으로 나눠주면 2x 마이너스 y는 520 5발의 4배. 자, 그럼 여기에 x 더하기 y는 20이니까 자, 우리 맞힌 개수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x를 내는 게 되네요. 맞죠? 네. 그러면 양변을 변변 더하면 되겠죠. 오. 3x가 되고 48 양변에 x 3을 나눠주면 3, 1, 4, 3, 68 그래서 16문제가 되겠죠. 그냥 사사히 팔이가 들은 것 같은데. 기가 안 좋은데. 자, 그래서 16
프로블럼. 왜 16을 프로블럼이 아니에요. 케이스. 한국어라고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영어로 왔어요. 자, 1번 하세요. 1번 어떻게 하죠? 참고로 이상해. 6번. 예.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학생수 문제잖아요. 둘 다 XY입니다. 작년에 XY. 그냥 표로 그려야 되나요? 그렇죠. 자, 같이 해볼까요? 네. 자, 볼게요. 자, 우리 학생수 작년 올해 증가 문제는요, 무조건 예도표를 그리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자, 그래서 먼저 얘는 작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자, 그리고 얘 두개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써야 돼요? 아래 감 이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얘는 총합 이렇게 이거 쓰는 거 결국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풀려. 자, 그러면 작년에 남학생을 X로 나야 돼요. 왜냐면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는 게 문제지만 학생수 문제는 무조건 뭘 X로? 뭘 X로? 작년을 무조건 X로 나야 식이 쉬워져. 이거 좀 암기해서 풀어놓으세요. 알겠어? 그러면 여학생의 작년은 우리가 Y로 넣을 수 있겠죠. 근데 전체가 650명이래요. 그렇죠? 그럼 몇씩 하나 나오죠? X 플러스 Y는 650명 이거를 찾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올해 남학생 수를 찾기 전에 우리가 증감을 먼저 찾을 거야. 자, 남학생은 2% 증가했대요. 그렇죠? 그러면 X에 2% 증가했으니까 증가는 플러스로 써요. 그럼 100분의 2를 X에다 곱하면 증가한 정도가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학생은 5% 감소했으니까 감소는 마이너스로 줬고요. Y 중에서 100분의 5%만큼을 곱해주면 Y 감소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총 감소량은 몇이래요? 이거 안 써놨네? 아, 전체 8명이 감소했대요. 그럼 총 감소량은 마이너스 8이 나야 되겠죠. 네. 그럼 두 개 합친 게 마이너스 8이 같아요. 네. 그럼 얘도 두 번째 식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100분의 2x 빼기 100분의 5y는 마이너스 8이랑 같다. 자, 두 개 연립하면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죠. 아! 맞다. MJ. 어차피 이거 터진 거 있어. 저희 사실 어차피 이제 끝물이 다행이다. 새 걸로 바꿔 보라 했어. 쌤 이거 안 지워진 좀 붉은 필을. 넓은 길은 여기서 안 써. 어디서 써요? 여기에 400일을 쓰고 써줘요. 칠판이 좀 후진돼. 다 써지는데 이게 물로 지으면 칠판이 망가져. 좀 오래된 것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는 거죠. 그럼 이 아래식을 정리해야 되니까 양면 100을 곱하면 2x 빼기 5y는 마이너스 800이 되겠죠. 보세요. 그러면 얘를 2배에서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2배에서 5배 할까요? 네, 2배 합시다. 너무 커지니까. 2x 플러스 2y는 0, 2, 50, 2, 6, 12, 1300이 되겠죠. 그러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걸 빼버리세요. 그러면 얘는 7y가 되겠고요. 얘는 2100이 되겠죠. 그럼 y 값은 300이 되고요. 우리는 y는 사실 필요 없어. 그럼 y는 x에다가 y에다가 300을 대입하면 이때 x 값은 350이 나오겠네요. 얘가 350이었던 게야. 맞죠? 와.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계산하면 여기도 350을 대입해서 계산해봐야 돼요. 와. 두 개 계산하면 700. 100분의 700이니까 얘는 7명이 증가했죠? 그러면 작년은 350명이었는데 거기에다가 7명을 더해주면 357명 해서 올해 남학생 수 357명이 되는 거죠. 와. 좀 어렵죠? 사실 학생수 문제가 중1 때부터 나왔지만
제일 어려운 게 연립 방정식이긴 해요. 와. 알겠죠? difficult. 베리베리. 자, 그 다음에 7번. 시작. 원가, 정가. 많이 졸려. 그죠? 엠번. 네. 네, 물 좀 다시 마시고 와도 몇시 동안? 바꿔야지. 나는 여기서 외워도 잘해서. 이게 쏟아진. 자, 7번 해봅시다. 네. 자, A, B 두 상품을 합하여 5만원에 사서 상품 A는 원가의 30% 이익을 붙여서 팔았고요. 네. 상품 B는 원가에서 40% 할인시켰대요. 원가에서 40% 할인이면 손해죠. 예. 근데 잘 안 팔려서 손해보고 팔았나봐요. 그때 전체적으로 4,500원의 이익이 생겼대요. 이때 상품 A의 원가를 찾아보세요. 숨기는 거지. 자, 그러면 A의 원가를 X라고 할까요? X. 그럼 B의 원가를 뭘로 넣어요? Y로 넣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X, A 원가 X 두 개를 더하면 원가가 얼마예요? 5만원이죠. 5천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쌤. 몰랐어? 알았어야지. 그죠? 그래, 흥정된 거잖아. 아니, 알겠죠? 저 방금 전에 왔는데.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5만이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 있겠죠? 하나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A는 원가에 30%의 이익을 붙였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익식을 나중에 따로 세워도 되지만 이게 이익만 딱 계산해볼까? 30% 이익을 붙였으니까 X에다가 100분의 30을 곱하게 되면 이만큼의 이익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B를 팔면서 손해를 봤어. 그러면 40%만큼의 손해를 본 거죠. 예. 40%의 손해가 났어. 그러면 Y에다가 100분의 40만큼을 곱하면 거기에서 얘는 손해를 본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합쳐주면 되는 거겠죠. 그럼 얘가 총 이익을 합친 거니까 이 총 이익이 얼마나 돼야 돼요? 45가 돼야 되겠죠. 됐을까? 그게 어떻게 풀면 돼요?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됐을까? 예. 자, 그럼 정리를 해야 되니까 00, 00 좀 보세요. 양변에 10 곱하면 되겠죠? 10 곱하면 3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4y, 얘는 4, 5, 0, 0, 0이 되겠죠. 쌤. 예. 그 쌤이 분명히 아까 그 100분의 130을 하셨는데 30을 했어요. 100분의 30. 100분의 130 안 해. 100분의 30이었어.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는 우리가 이익 붙일 때 130 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이익만 빨리 찾을 거라서 100분의 30만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원래는 130이 맞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익만 딱 가져온 거야. 자, 네. 그래서 아래 거 정리했고요. 위에 거 정리할 건데 우리는 x가 궁금한 거죠? 네. 그러니까 y를 없애야 되니까 양변에 4배를 해서 가져오면
4x 플러스 4y는 4, 5, 20만이 되는 거죠. 와. 거의 큰데? 좀 이상한데? 불안한데? 그니까. 자, 그럼 두 개의 양변, 변변 더하면 얘는 7x가 되고요. 얘는 변변 더하면 24만 5천 원이네요. 양변 7로 나눠주면 7, 3, 21, 15, 35, 나눠 떨어지네요. 3만 5천 원이 답이 되는 거겠네요. 집중! 백종원이 되고 싶은데. 집중이? 자, 8번. 야, 일숙씨 드디어 나왔다, 일숙씨. 다 했어요? 좀 나와? 뭐 나와요? 네. 2의 제곱 곱하기 3이요. 예. 정답이네요. 자, 1문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우리 아까 배운 게 일속시라고 이제 배웠었어요. 그래서 2의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었죠. 처음 배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1의 양은요, 단위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1 전체의 양을 1로 넣는 거야. 왜요? 1이니까. 1이니까 1로 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마다 일하는 속력이 각각 다르죠? 그렇죠? 그리고 기계마다도 달라요. 그러면 그 속력, 일하는 속력을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속력 또는 1시간당 일할 수 있는 속력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 시간을 곱해주면 우리 일하는 양이 전체 양이랑 같아지게끔 식을 세워서 일하는 속력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x, y를 넣을 건지 문제를 읽어보면서 설정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유진이와 소연이가 함께 8일 동안 작업하면 끝낼 수 있는 일의 있대요. 그럼 그 일의 양을 전체를 1로 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진이가 4일을 일하고요. 그 다음에 서연이가 10일 동안 작업해서 또 일을 끝낼 수 있대요. 전체 양 1이죠. 그때 서연이가 혼자 작업할 때 며칠이 걸리냐. 자, 그럼 여기는 우리가 각각의 일하는 속력을 먼저 문자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효진이 일하는 속력, 일하는 속력. 효진의 속력을 했을까요? 속력. 얘는 하루 동안 일한 양으로 보면요. 자, 그러면 걔를 x로 넣고요. 얘는 단위가 얘는 1 단위 나누기 1 나누기 1로 1 그리고 얘는 하루 1 1일. 이거 어렵네 이거. 1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1일당 1일당 일할 수 있는 양을 x만큼 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요. 서연이의 속력도 이번에는 y로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속력이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따라서 식을 세워봅시다. 자, 효진이와 서연이가 함께 일할 때요. 그럼 두 속력을 어떻게 해야 돼? 합쳐야 되겠죠.
그래요 두 쌤. 속력을 합치면 같이 합친 속력이 나와. 거기에다가 시간이 8이잖아요. 8일 동안 일했으니까. 그러면 두 개의 속력이랑 시간을 곱했을 때 1이 나와야죠. 1. 네. 1 전체량 1로 놓기로 했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네, 효진이가 4일 동안 먼저 일해요. 그러면 효진이가 일한 양은 어떻게 하고요? 효진이의 속력 곱하기 시간을 하고요. 네, 서연이는 10일 동안 일했어요. 그럼 y 곱하기 12, y 곱하기 12, 서연이가 일한 양이죠. 그럼 두 개를 합치면 1을 끝낼 수 있다고 하니까 2의 전체량.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놓을 수 있겠죠. 네. 이거 처음에 보면 되게 어려워. 근데 막상 하면 어때요? 별거 아니죠, 우리? 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공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얘는 4x 플러스 10y는 1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어차피 둘 다 수거를 해서 서연이가 혼자 작업할 때니까 y를 구하면 사실 끝나죠. 그러면 아래 거에다 두 배를 할까요? 두 배를 하면 8x 20y 이가 되고요. 위에 거 얘랑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빼주면 되겠죠? 빼주면 x 없어지고요. 얘는 12y가 1로 바뀌어서 y는 12분의 1이게 될게요. 그럼 얘가 서연이가 일하는 속력이 나오는 거죠. 서연이가 일하는 속력이 항상 나와요. 자, 그러면 서연이가 혼자서 작업을 할 때 며칠이 걸리겠느냐? 자, 그럼 며칠인지 얘는 우리 A1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A1. 그럼 이제 또 일속실 문제를 또 씁니다. 일속실을 써보면요. 자, 서연이가 혼자 작업할 때 속력은 12분의 1이에요. 근데 며칠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궁금한 거니까 우리가 A1 동안 일을 했다고 써볼게요. 그럼 그게 1을 전부 맞추려면 1이랑 같아져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양변에 12 곱해주면 12, 1이 답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풀었어요? 네. 잘했어요. 이게 일속실 몇 번 반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계백문을 좀 외워보세요. 계백문이가 몇 번이었죠, 우리? 39, 41, 44. 39, 41, 44. 그러네요. 39, 41, 44. 잠시 에어컨이 좀 꺼주시면 안 되나요? 좋아요. 네, 등이 차가워졌어요. 제도 써놓을게요. 혹시 계백문에서 어려운 거 질문 있어요? 없어요? 질문하세요. 네. 이번에 주택 어디까지 나와요? 오늘이 연립방정식 풀이까지. 활용은 나오더라고요. 이것만 내면 좀 좋겠죠. 질문이 많은데 나는 댕. 많으면 보내주시는 게 적다고 해야 되나? 1단계는 하지 말고 우리가 B단계만 할게요. 네. 안돼. 자, 쉬운 거니까 조금만 볼게요. 지금부터 8 하나 8 하겠다.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네. 1mm 엄청 조금 냈어요. 됐죠? 질문, 궁금한 거. 어디서요? 계백문이 궁금하세요?